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도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또 다시 영상을 찍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다라고 지난주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요즘에 워낙 바쁩니다. 워낙 여기저기 불려가고 회의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바쁜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어느 지자체와 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좀 제가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은 바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좀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고 싶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라는 점 좀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양해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유튜브 통해 가지고 나오는 수익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가 이제 기부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봐주시기 때문에 이 유튜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유튜브 봐보면 조회수가 8천에서 10,000을 찍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태양광 관련되어서 그런 일반 태양광 사업주가 약 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6만 명 정도 되시는데, 문제는 저희 구독자가 6천 한 200~3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거의 5명, 6명 중에 1명은 저희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래서 100만 유튜브가 꿈이거나 50만 유튜브가 꿈인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고, 이 영상을 찍는다라고 봐주시면 정말 고맙게 저는 영상을 찍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제는 참 웃긴 전력시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민영화 이야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한전이 민영화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장기 입찰 2022년도 상반기 장기 입찰이 지금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상한 가격은 160원인데 문제는 2.2기가와트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2.2기가를 모집을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장기 입찰 할 거냐고 물어보면 절대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발전소를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장기 입찰 하실 겁니까? 라고 제가 대묻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장기 입찰을 안 한다고 해도 현물시장에서 많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S&P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REC 가격이 5만 원대가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나는 장기 입찰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늘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후년 26년까지 공급 의무 비율을 25%까지 맞춰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장기 입찰을 하는 것은 조금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물론 이거는 선택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민영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통령 인수위,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이 되고 인수위가 꾸려졌을 때 논의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독점적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전력 시장을 조금 점진적으로 개방을 해보자.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을 해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해보자 라고 에너지 정책을 발표를 할 때 그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문제는 이것이 민영화를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갑자기 대변인이 난데없이 독점적으로 전력 수요 개방을 하는 것은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민영화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영화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독점적인 구조를 좀 개편을 하겠다, 그 독점적인 구조를 개편을 하겠다라는 게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생산을 하고 송배전을 하고 판매까지 하는, 어떻게 봐보면 독점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더군다나 요즘에 좀 이슈가 커진 이유가 한전의 적자 문제가 상당히 크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전기 요금을 인상안을 발표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2.6%냐 3%냐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에 월에 1,000원 정도 더 내는 것이냐 뭐 2,000원을 더 내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은 어쩔 수 없는 전기 요금의 인상 근데 독점적인 시장을 개방을 하겠다라는 민영화 이야기 뭐 여러 가지로 조금 판을 좀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마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8월 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간, 소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또 추후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 진행 상황 뭐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VIP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 회사는 총 토탈 23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개가 한전 자회사인 거고요. 뭐 남동발전, 서부발전, 한국수력, 원자력 모두 한국전력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팔고 있는 REC 같은 경우에도 한국전력에서 대신 구매를 해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물론 계약은 자회사들하고 계약을 맺지만 그 전력 대금은 REC를 구매를 하는 그 대금은 한국전력에서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제가 예전에 뭐 몇천억이었다가 지금 1조가 넘어가고 뭐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REC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REC는 정말 큰 우리에게는 호재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S&P도 상당히 가격이 좋았죠. 그래서 4월달, 5월달 해가지고 S&P 가격이 뭐 200원대를 육박을 하고 200원대가 넘어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한전의 적자 때문에 S&P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의 강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조금은 안타깝다.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뭐 8월 달이네 9월 달이네 7월 달이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원래는 7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업계의 반발이 크다 보니까 8월 달에 진행을 한다 9월 달에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이때 나오는 이제 전기 민영화 이야기 한국전력 전기 민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는 했었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도 좀 추진을 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 기업이 갖는 법적 소유권을 민간 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을 이전하는 것도 있고 아예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래서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을 분할하고 민간에게 이양하겠다라는 게 민영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문제는 그거를 이양을 했을 때 수의계약을 맺고 거기에 대한 MRG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이런 계약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최소 이익을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MRG 계약이 흔히 좀 생각하기 편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비싸죠. 통행 이용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 깔아주고 우리가 교통을 좀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주는 대신에 MRG 계약, 그러니까 최소 이익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최소 이익을 보장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상당히 조금 불합리한 계약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계약을 해주는 게 어떻게 봐보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만약에 한국전력을 만약에 분할을 해서 민간 기업에게 이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막대한 비용들이 산출이 되고 얼마나 많은 특혜를 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빠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민영화가 되면요 한전 부실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매입을 하겠죠. 그래서 부실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고 부실 채권을 주식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거고 한전은 부동산 그리고 한전에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사업부를 매각을 하게 되는 거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왜? 이익을 내야 되는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뭐 상관이 없겠죠. 뭐 전기요금 인상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기요금 뭐 1,000원, 2,000원 오른다고 해가지고 오늘 내일 뭐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전기요금은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밝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고, 그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이슈인 뭐 탈원전이네, 뭐 원전을 뭐 다시 재가동을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다라고 늘 표현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부시채권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단기 순이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주식 가치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그 주식이 상승을 한 것을 우리는 또 분할 쪼개기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그러다 엄청난 금액에 다시 팔아넘기는, 뭐 이러한 또 민영화, 또 공공기관이 민영화가 되면 이러한 또 부작용이 당연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극단적인 예시를 제가 들어드린 거고, 당연히 내가 대기업 총수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나는 한전에 대해서 민영화가 되면 당연히 저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구조 개편을 통해 가지고 늘 얘기하듯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한국전력이 한 해 매출이 약 60조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앞으로 전기 수요는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